지어진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찾아갈 이 집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찾아온 첫 번째 집은 부모를 위해 딸이 직접 설계한 집입니다. 한껏 연못을 끌어안고 있는 집. 잔잔히 물결치는 수면 위로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오늘 햇살이 너무 좋다. 오늘은 새들이 안 오네? 날이 너무 좋아서 새들도 어디 갔나? 놀러 갔나 봐. 사람들은 연못 도면에 있는 거 보고도 계속 이게 왜 여기 있지? 그 생각했었어. 맞아요. 근데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 처음에는 이 연못을 반대했었다는데요. 우리가 하는 연못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라고요. 왜 연못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연못을 한다고 했을 때에 깊이가 아마 한 30에서 50cm 정도 깊이해서 거기도 뭐 붕어도 좀 키우고 수초도 좀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깊이는 5cm도 안 된대요 또. 저는 그 당시 와보고 이게 뭔가 실수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연못인데 그렇게 하고서 이거 너무 낮은데 이거 뭔가 조금 실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시공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몇 개월 지나 보니까 바로 알겠더라고요. 물 양이 많으면 물 낭비도 되고 또 냄새도 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얕게 해서 자주 갈아줄 수 있고 물 낭비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 집을 설계한 사람은 둘째 딸 명선 씨입니다. 놀라운 건 설계를 맡았을 당시 건축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 정명선입니다. 엄마 아빠가 거의 스케치북을 사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지어라. 그거는 되게 설레고 즐거운 부분이었고 일단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건축학도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회였죠. 그런데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닌데 걱정되진 않았을까요? 그냥 믿고 딱 시작한 것 같아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네. 근데 뭐 조금 뭐 부족하거나 실수한다고 하더라도 남의 거 가지고 뭐 손해를 입히거나 잘못하는 게 아니고 내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마음 편했던 것 같아요. 행여나 딸이 부담을 갖지 않을까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한 부모님. 덕분에 명선 씨는 새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마음껏 상상력을 펼칠 수 있었다고요. 이번에 이 땅 사놓고 혼자 어떤 평면도의 집을 지을까 가지고 종이에다가 평면도를 그려봤는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면도가 결국은 그 평면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못 벗어나더라고. 해보니까. 우리 맨 처음에 네가 설계한 거 삼각형이었잖아 집. 그래갖고 엄마가 삼각형은 그렇다. 네모 반듯하게 해달라. 사실 이 집을 짓기 전 명선 씨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답니다. 저희 집 땅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메타세콰이어 길이 쭉 있어요. 이 메타세콰이어 길을 바라보는 그런 집을 설계하면 어떨까 해서 직사각형을 대각선으로 반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맞춰서 메스를 잡고 삼각형으로 올라갔어요. 네.
딸아이가 아니 이렇게 네모 번듯한 땅을 두고 삼각형을 해갖고 와서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족들하고 교수님하고 다 이렇게 모여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어요. 전면도 유리로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여기다 지어놨으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그런 건물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너무 혁신적이어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었었죠. 제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내가 사는데 내가 정말로 이거는 생각하는 점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엄마는 네모 반듯한 집이 좋다.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엄마 왜 엄마는 네모난 그 아파트 평면도를 생각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많이 서운했어? 그때는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 욕심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실 학교 설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설계였는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건축주라는 존재가 존재를 하니까 그렇지. 이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한다는 사실이 되게 좀 억울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첫 좌절 뒤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모님을 위한 집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이 집은 완성됐습니다. 저기 반가운 얼굴이 보이네요. 오늘 찾아갈 집은요, 연못이 있는 집이랍니다. 근데 여기 그 집들이 픽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가지고 마당이 이렇게 크게 만든 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못이 있다 그러면은 마당이 넓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런 집이면은 그 단서로 좀 찾기는 쉽겠다. 그 연못이 있는 집을 찾으면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거의 많이 온 것 같은데 연못은 아직 안 보이고. 아 근데 이 집이 보니까 저 위에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만들어진 연못만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저기를 보니까 수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주인이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요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아 반갑습니다. 저기에 물 그림자 물이 이렇게 아롱아롱 막 네네. 어른어른 해가지고 아 이 집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여기 반가운 팻말이 붙어 있어요. 아, 예. 아니 근데 집이 아까 이렇게 옆모습부터 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옆모습은 되게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막 큐블럭도 있고 징크로 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막 아롱다롱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일 인상적인 거는 저 집 이게 뭐라 그러나 이거 연못? 연못. 연못이라고 뭐라 그러세요? 선생님들 저거를? 저희도 연못이라고 연못이라고? 해요. 네. 아. 네. 저 특이한 저 연못 좀 한번 좀 네. 구경 좀 할까요? 야. 연못 좀 자세히 봅시다. 아 이게 있구나. 그냥 네모나 반듯하고 요게 수심이 요거 딱 한마디네요. 네. 물 반사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놓으신 거라는 거죠? 근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채광이 잘 될수록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으로 이렇게 넣게 되면서 채광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거울처럼 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해주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그 덤으로 이제 물 그림자까지 네. 나오게 된 거죠. 벽을 수놓은 물 그림자 때문인지 마치 집이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원래 옛날 우리나라의 전통 그 조명 방식이 채광 그러니까 빛을 조도를 확보하는 방식이 뭐냐면 반사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당이 이제 마사토를 까니까 햇빛이 마사토를 통해서 집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빛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런 전통 방식을 응용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높이 같은 것들도 상당히 이제 그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게 좀 아래로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넓어야 그 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은 요 높이 정도에 했기 때문에 이게 크지 않아도 집으로 충분히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도 좋고 나도 응용을 좀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허락받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에 따라 조도가 차이 난다는 거네요. 만약 연못을 낮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큰 연못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처럼 볕 좋은 날에는 집이 더 화사해진다는데 얼른 들어가 볼까요? 거실이 이쪽이 바로 거실이군요. 여기 이렇게 물이 반사가 돼가지고 아니 게 아니라 진짜 반사판 역할 하네요. 막 온 집에 그냥 넘실넘실하는데요. 네. 호피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이제 이 공간이 이게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생동감이 있는데요, 확실히. 야. 부부가 가장 좋아한다는 식탁 자리는 물그림자 명당이라고 합니다. 정말 천장에도 연못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 공간이 보니까 되게 중요한 공간이네요. 보니까 여기 뭐 수공간도 바로 앞에 있고 멋있는 나무도 있고. 네. 저 나무가 되게 네네. 거의 제 헤어스타일인데. 왠지 친숙해요. 네. 아니 그냥 임 소장님 머리 아닌가요? 주로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여기서 맞아요. 이 공간이 좋아가지고. 예, 여기에 있는 시간이 예. 제일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네 차도 마시고, 차 마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편안하고 네. 좋으니까 또 연못 보고 네. 밖에 나무나 풀도 보고 네. 이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 있게 되는 곳이에요. 네. 하염없이. 네, 하염없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돼. 어서 일어납시다. 하는 네. 그런 곳입니다. 네, 어제 일 좀 합시다. 네, 네, 일 좀 잔치 좀, 합시다. 풀 좀 뽑아야지. 뭐 이런 거. 네. 일단 여기가 집의 중심이에요. 응, 그쵸. 그리고 모든 우리 집에서 제일 신경 많이 쓴 모든 포인트들을 다 주방에서 식당에서 볼 수 있게 했어요. 주방과 식탁 자리에 공을 들인 이유는 가족만의 문화 때문이라는데요. 언제나처럼 식사 준비 중인 부부는 무엇이든 함께 하는 걸 좋아한답니다. 좋지? 저는 주방, 여기 식탁, 딸아이가 그쪽을 엄마를 생각해서 많이 신경을 써줬어요. 온 집안을 다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장소거든요. 다른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고, 제가 또 주방 일을 하면서도 밖에 경치도 볼 수 있고, 집 안도 볼 수 있고, 네, 연못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전 주방이 좋아요. 북엇국이 뽀얀 빛깔을 내며 끓는 동안에도 가족들의 대화는 끊이지를 않네요. 이사이 이전에도 거실에서 TV를 보기보다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집의 중심으로 택한 거죠. 저는 일단 소통이 잘 되는 집을 만들고 싶었어요. 사람이 같은 집에 산다는 거는 같이 먹고 자고 그다음에 얘기하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집에서 뭐 TV도 보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겠지만 사실 식사하는 시간이 가장 메인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방 공간과 식탁 공간을 이제 가장 중심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집 한가운데에 놓인 이 나무. 이 나무는 뭔가요? 특이했던 게 요거. 네. 집에서 나무를 키우세요? 이게 무슨 나무예요? 네, 이게 네. 구조 기둥 역할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쁘잖아요. 인테리어 네.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진짜 나무예요? 네, 진짜 나무예요. 무슨 나무인가요, 이거는? 산에 있는 그 밤나무. 밤나무? 예, 예. 지도 교수님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네모 반듯한 기둥 대신 실제 나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 집을 지키는 보수 같지 않나요? 원래 저 자리에 기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직선 기둥을 모형상에서 이제 꽂아봤는데 아무래도 너무 집이 약간 정적인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쁜 것도 있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다락까지 나무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넣었습니다. 구조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미적인 요소까지 높인 나무 기둥. 그런데 여기에 재미까지 살렸다고 합니다. 네.
어이구 여기서 또 무슨 변화가 되게 많구나.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공중에 붕 떠 있는 바닥. 이곳을 뜬마루라고 부른다는데요. 나무가 바닥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며 틈 사이로 보이는 아래층의 풍경이며 생경하면서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뜬마루가 이렇게 하나 딱 그 천장 위에 있는. 네, 여기 그치. 이렇게 걸터 앉아도 돼요? 여기 이렇게. 오, 네, 좋다. 네. 딱 높이가. 저기 아래서부터 올라온 밤나무 가지가. 네. 예, 이 뜬마루를 관통해서 네. 다락까지 올라가네 제가. 네. 그래서 여기가 또 다른 집인 것 같아요. 아까 그 밑에 있는 집하고 또 다른 집 한 채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숲속에 있는 오두막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여름에 낮잠. 인형 저쪽으로 놓고 인형 베고 누우면 그렇군요. 네. 처음에 여기 어떠셨어요? 여기 좀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공사 시공 중에는 와서 보고요. 무서웠어요. 무서워가지고 네. 저는 못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1톤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1톤? 네, 1톤까지도 가능하다고 그러시면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몇 번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네. 처음에 네. 무서운데. 뜬마루를 이용하기 전에는 쓸모없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 공간이 집 짓기 전에는 죽은 공간으로 이걸 왜 이렇게 해놨느냐. 방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여기서 방을 만드는 것보다 네, 훨씬 낫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훨씬 낫죠. 이거는 어떤 거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층이랑 2층이 사실 일반적인 뭐 그냥 구조로 생각을 하면 계단 말고는 1층과 2층은 완전 단절된 공간이에요. 그때 이제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위로 이렇게 살짝만 올리면 이제 1층이랑 2층이 연결된 공간이 연결도 되게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간도 확보하고. 네, 그래서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네. 높이도 확보해 주는과 네. 동시에 네. 이제 소리도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넓은 집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안 들려서 좀 예, 그쵸. 집안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넣은 장치입니다. 부모님 두 분만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혹시 모를 위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치라 생각했답니다. 잠깐만 살펴봐도 참 재밌는 집인데요. 1층에는 총 3단계의 단차를 두었는데 뜬마루를 둔 덕분에 층고도 다양해졌습니다. 선생님 한번 서재 한번. 이제 서재로 이동해 볼까요? 여기는 대통령 집무실인데요, 거의. 서재는 아버지를 위한 공간인데요. 딸이 약속한 게 있다고요? 설계할 때 예. 그 공원에 있는 나무가 예. 소나무가 잘 보이게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을 이렇게 내겠다. 설계자가. 그래서 여기 딱 앉아 보시면 음. 한번 앉아 보세요. 예. 결제를 뭐 하나 해야 앉아 되는데. 보시면 그래서 앞을 딱 바라보시면 진짜 저기 저걸 소나무가 낙낙장송이. 좀 조금 더 내리고. 올려놨는데 좀 내리면 네, 쫙 네, 보이겠다. 네. 공원이. 공원이 네. 쫙 공원이 다 쫙 열리고. 공원의 낙낙장성도 한눈에 들어오죠? 테라스 좀 한번 좀. 네. 네. 서재와 연결된 테라스에서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일자로 곧게 뻗은 테라스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공유 테라스랄까요? 각각의 방마다 2개의 입구가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출입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집이 되게 특징 중에 하나가 동선이 되게 다양해요. 어디를 갈 때 한 군데를 통해서 가는, 보통은 그렇잖아요, 집들이. 근데 이 집은 어떤 공간을 가더라도 뭐 현관을 통해서 저 끝방을 갈 수도 있고 이쪽에서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테라스의 설정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이 연결이 되고 막힘이 없고 집이 모든 게 소통되는 집이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네. 이렇게 다양한 동선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재미있는 집을 항상 설계하고 싶었어요. 이제 사람의 그 심리적인 감정들 그런 것들 또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연결과 소통이 또 강조가 되었던 거고 두 분이서 재밌게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재미있는 집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유 여기 계단이 여기 테라스도 있네. 야 넓다. 굉장히 넓다. 명선 씨가 제일 좋아한다는 다락방은 징검다리로 연결된 두 공간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쪽에는 조용히 명상하는 공간이 있고 반대편은 명선 씨의 작업실로 쓰이고 있죠. 특이하게도 목조주택에서는 보통 이제 테라스를 잘 안 내는데 여기에 또 테라스를 하나 또 조그맣게라도 테라스를 냈는데 요거는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선생님이 이걸 해달라고. 이 집 질 때 그 시점에도 드론 택배에 대해서 많이 아, 소개가 됐던 예. 때거든요. 아, 그 택배를 받을 수 있겠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드론 택배가 이제 대중화되면 네.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게 착륙장. 네. 네. H자 쓰고서 네. 이제 D자 써야겠구나 들어오니까. D자 딱 써놓고 드론 앉는 자리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다. 여기 낚시 의자 이렇게 놓고서 앉으면은 여기? 아주 요 정도 테이블이랑. 높이. 네, 요 네. 정도 높이가 좋네. 네, 그러면 아주 좋아. 특히 네. 이쪽에서 보면 산도 보이고. 이쪽에서 요 정도 보면- 높이네요. 그렇죠? 네. 완전히 앉으면은 좀 덜 보이고 네. 한 요 정도 높이가 딱 좋은데요. 네. 낚시 의자. 아. 여기 공원이 바로 싹 눈에 들어오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뭐 앞에 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건물이 앞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공원이니까 여기는 진짜 여기 이쪽이야말로 전망이 보장된 전망이네요. 명선 씨는 이곳에 올라와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답니다. 그냥 학교 수업만 들었으면 내가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일까? 공사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배웠고 그냥 마치 그냥 거인의 어깨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경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굉장히 훌륭한 집이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담겼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은 그 따님이 그 나이와 경력을 떠나서 부모님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마음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회사에서 전화 왔어? 네. 세상 모든 건축주들은 절대 아빠 같지 않다. 네. 되게 섬세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걸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딸의 가능성을 믿어준 부모님과 부모님을 위해 집을 설계한 딸. 그리고 이들이 함께하는 시간. 이것만으로도 이미 훌륭한 집이지 않을까요?